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발견으로 언론에는 온통 관련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탄핵, 임피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돼 surprised, 놀랐고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저 놀랬다라고 말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바이든은 총 10여 건에 달하는 기밀 문서가 펜 바이든 외교 및 글로벌 참여센터에서 발견되는데 문서 내용이 우크라이나 및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들도 3-4개 상자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 관련 내용을 자신의 사무실에 빼돌렸다 발각됐다면 아마 당장 잡아 가둬라, 반역이다, 간첩이다 라며 좌파 언론은 난리를 치며 달려들었었겠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 행동에는 많이 잠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밀로 분류된 문서 작성은 2013에서 2016년도에 작성됐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문서가 중간선거 이전에 발견됐지만 이제서야 터뜨려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들이 중간선거 이전에 발견됐던 건데요. 이제 언론에서 다뤘다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선거 망칠까봐 숨겼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법무부는 바이든의 기밀문서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검토만 하지 기소감이다라는 등의 말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이제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문서와 비교하며 비교할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 몰라요 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잘못 취급한 혐의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라고의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했던 것과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보관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도 왜 FBI가 펜실베니아 대학을 습격하지 않았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중 중국으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을 받은 바이든의 싱크탱크에 이 문서를 보관했다는 폭로 이후 FBI가 바이든 가족을 급습하긴 했나 FBI와 법무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부패한 법무부와 바이든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는 시시껄렁한 내용에만 집중해왔는데 정작 바이든의 많은 저택 중 하나를 언제쯤 급습할 것인가? 해당 문서 발견이 중간선거 전이었는데 왜 법무부는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정말 이런 합당한 비판이 언제쯤 제대로 전해질까요?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연방 하원은 본격적으로 제 할 일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당내에서 탄핵 대상 1순위로 거론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고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 팻 펠런 의원은 지난 3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불법 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펠런 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은 고의로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국경 순찰 때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는 해임돼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방문 시 공화당은 하원에서 모든 명령과 조치, 실패를 조사해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관급에 대한 탄핵은 하원 법사위의 의결과 전체 회의 표결, 상원 심판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장관을 해임하기보다는 정치 공세로 죄를 묻는다는 측면이 큽니다. 공화당은 지난 회기 때도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지난 중간 선거 전부터 선거 승리 시 마요르카스 장관과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했다면 충분히 해임시킬 수 있었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하원은 또 이날 공화당 주도로 법사위 내에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 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했습니다. 찬성 221표, 반대 211표로 가결돼 구성된 이 특별 소위는 법무부, FBI 등 연방기관이 미국 시민을 조사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창립 멤버 출신의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겸직하는 이 소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정보위 수준의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소위의 1차 관심은 대통령에 대한 연방기관의 수사가 정당한 것이냐가 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형평성이죠. 대통령이 유출한 정도로 기소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잡혀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합니다. 바이든 기밀 유출로 온통 도배됐던 언론이 오늘은 또 전산 오작동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이슈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는 게 바이든 기밀 유출 논란에 물타기 하려고 이런 뉴스가 터진 건 아닐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전산 오작동 사태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11일 오전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연방항공청은 이날 아침 전산망 오작동을 이유로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운항 중단 명령 이후 전산망 복구에 일부 진전을 보이자 항공 적체를 이유로 뉴요크 국제공항과 애틀랜타 공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륙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공항에서도 항공 운항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점진적으로 재개됐지만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이번 항공기 운항 중단 여파로 항공교통에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비행이 재개됐더라도 출발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 등은 한동안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FAA는 항공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이른바 노탐으로 불리는 FAA 전산 정보 체계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며 불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사태로 미국 전역에서 2만 1천 편 이상 비행이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편도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이번 사태로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일부 도시에서 미국 편 비행이 수시간째 지연됐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통화했고 그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다며 원인을 파악하면 곧바로 나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왜 하필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이 엄청난 관심사고 비판이 고조되는 이때 이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부디 우연이길 바라며 수요일수다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점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제일 낮은 점수가 마이너스 만점도 있었습니다. 아하하하. 카말라보다는 나으니까 좀 참겠지만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힘내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물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